INFJ는 평생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찾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완벽한 관계, 완벽한 이해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INFJ는 전혀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더 깊고, 더 조용하고, 훨씬 오래된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어쩌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평생 찾던 게 이거였구나.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마음은 혼자였다. INFJ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나는 남들과 다를까?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장 친한 사람들 곁에서도 INFJ는 종종 혼자라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왜 마음은 늘 혼자였을까요? 이건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INFJ의 마음 속에는 내양 직관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뒤에 숨은 감정, 말과 말 사이의 침묵,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관이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미를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INFJ가 혼자 산책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이유 없이 지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장면을 볼 때 INFJ는 그 장면 뒤에 숨은 10개의 의미를 동시에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찾는다. INFJ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사람 자체보다 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더 좋아합니다. 가벼운 안부, 형식적인 웃음, 날씨 이야기로 채워지는 시간은 INFJ에게 오히려 공허함을 남깁니다. INFJ가 진짜로 원하는 건 오늘 뭐 했어? 가 아니라 요즘 마음이 어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INFJ 안에 있는 외양 감정 기능 때문입니다. V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누군가 슬퍼 보이면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 슬픔이 먼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INFJ는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 많이 이해하려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이해받는 경험은 드뭅니다. 늘 듣는 사람, 늘 헤아리는 사람, 늘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INFJ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INFJ는 공명하는 영혼을 찾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평생에 걸쳐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외롭다. INFJ는 누구보다 잘 웃습니다. 누구보다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혹은 혼자 남겨진 밤이 되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INFJ 안에는 내양사고라는 조용한 방이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 INFJ는 자신이 오늘 한 말, 오늘 지은 표정, 오늘 맞춰준 리액션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봅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진심이었을까? 나는 오늘도 나답게 있었을까? 이 질문을 아무도 모르게 매일 밤 반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행복보다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INFJ가 그토록 깊은 대화, 진짜 관계, 의미 있는 순간에 집착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INFJ에게 하루가 아니라 그저 흘러가 버린 시간일 뿐이니까요. 가장 늦게 이해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해 주길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나요? INFJ는 평생 그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줄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줄 사람, 가면을 벗어도 실망하지 않을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INFJ가 평생 기다려온 그 이해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하는 이해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요. INFJ는 남을 이해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냉정하고 가장 엄격하고 가장 이해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단순하게 살지 못할까? 이 말들을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해왔나요?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INFJ가 평생 진짜 자신을 찾으려 애써온 이유, 남들과 다른 자신을 이해하려 몸부림쳐온 이유는 바로 이 절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찾던 것은 멀리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INFJ는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사람을 찾고, 이해를 찾고,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평생 찾던 그것은 저 멀리 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도 견딜 수 있다. INFJ가 그토록 의미를 찾아 헤맨 이유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누군가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찾아옵니다. 당신이 남들과 달라서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은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INFJ가 평생 찾던 단 하나의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지만 정작 필요했던 건 그 이해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꼈던 수많은 밤들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온전히 담아낼 사람이 아직 곁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 한켠이 시렸다면 그건 세상이 당신을 몰라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섬세하고 깊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무엇을 찾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INFJ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